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먼저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입안이 마르고 혀가 텁텁하고 입맛이 쓰고 숨에서 낯선 냄새가 올라오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양치가 부족했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 그런데 몸은 종종 입이라는 문을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입은 단지 말하는 기관이 아니라 당신의 내부 리듬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전통에서는 비위가 음식과 물을 운반하고 바꾸어 기와 혈로 만드는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한의학의 언어로는 소화와 흡수, 그리고 전신 에너지의 바탕을 만드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비위의 흐름이 편안할 때 입안은 비교적 맑고 맛이 선명하고 식욕이 안정되고 몸도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위의 흐름이 지치거나 막히면 그 징후가 먼저 입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전통에서는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균형을 지키겠습니다. 입냄새나 입마름은 구강위생, 충치나 잇몸 질환, 코막힘과 구강호흡, 역류, 약물, 수면, 스트레스, 수분 섭취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자신을 겁주기 위해 이 신호를 읽지 마세요. 대신 더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읽어주세요.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아침 입냄새가 유독 강할 때가 있습니다. 전통에서는 이것을 음식이 완전히 내려가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습한 기운이 머물면서 탁한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옮기면 밤사이 침 분비가 줄고 입이 마르고 혀 표면과 구강 안의 세균 활동이 늘어나면서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늦은 야식, 단 음식, 술, 기름진 음식, 과식은 위에 부담을 키워 아침 컨디션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 찾기보다 패턴 보기입니다. 당신은 어떤 날 특히 심했나요? 늦게 먹은 날인가요? 수면이 얕았던 날인가요? 스트레스로 턱과 목이 굳어 숨이 얕았던 날인가요? 당신의 몸은 늘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식, 호흡, 진동, 기억, 그리고 소화의 리듬까지 당신 안에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어떤 날은 입이 쓰고 마르고 혀에 노르스름하거나 희게탁한 설태가 도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통에서는 습열이 쌓이거나 간과 비위의 조화가 흔들릴 때 이런 느낌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언어로는 수분 부족, 수면의 질 저하, 구강호흡, 특정 음식, 짠 음식, 매운 음식, 알코올, 위식도 역류, 만성비염이나 코막힘 같은 요인이 이 느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잘못됐어 라는 판단이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몸은 늘 필요를 말합니다. 입의 건조는 수분과 휴식의 필요를 말할 수 있고 쓴맛은 과로와 긴장의 필요를 말할 수 있고 두꺼운 설태는 식습관과 리듬 조정의 필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다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입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가볍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오래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 냄새가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잇몸 출혈과 통증이 동반되거나 치아 통증이 있거나 삼키기 어려움,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검은 변이나 구토, 지속적인 속쓰림과
흉부 불편감 같은 증상이 함께라면 반드시 치과나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돌봄의 방향을 줄 수 있지만 진단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비위 돌봄 루틴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부드럽게 운반하고 부드럽게 내려가고 부드럽게 비우는 흐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 흐름은 의식의 속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당신이 급하면 소화도 급해지고 당신이 억지로 버티면 위도 억지로 버팁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속도를 낮춥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첫 번째는 아침 한 컵의 따뜻한 시작입니다. 눈 뜨자마자 차가운 물로 위를 깨우기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천천히 오키케 몇 모금 마셔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보다 마시는 리듬입니다. 한 모금, 그리고 길게 내쉬기. 한 모금, 그리고 길게 내쉬기. 날숨이 길어지면 미주신경의 언어가 몸에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현대 연구는 호흡이 자율신경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체감으로 갑니다. 길게 내쉬면 속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드나요? 그 느낌이 시작입니다. 의식, 호흡, 연결.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두 번째는 혀와 입안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의식입니다. 혀를 과하게 박박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가글을 너무 자극적으로 반복하기보다 물로 입안을 헹구고 코로 숨 쉬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은 입마름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전 코막힘 관리도 함께 해주세요. 이건 영성이 아니라 당신의 지슴이 원하는 기본 돌봄입니다. 기본이 안정되면 의식도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세 번째는 밤의 음식 리듬입니다. 아침 입냄새가 유독 심한 날을 떠올려 보세요. 늦게 먹은 날이었나요? 과식한 날이었나요? 술이나 단 음식이 있었나요? 위가 밤새 일하면 수면의 깊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침 분비도 줄고 입은 더 마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거창한 약이 아니라 마지막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술을 줄여보세요. 이것은 금욕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네 번째는 비위를 달래는 호흡입니다. 당신은 배가 불편할 때 숨이 어떻게 되나요? 대개 얕아집니다. 얕은 숨은 다시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다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한 손은 가슴 위, 한 손은 배 위에 올립니다. 억지로 배를 부풀리려 하지 말고 내쉬는 숨만 길게 만드세요. 들숨은 자연스럽게, 날숨은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배 위의 손이 아주 조금 내려앉는 감각만 느끼면 됩니다. 이때 속으로 말합니다. 의식, 호흡, 진동 현재. 당신 안에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 호흡은 소화를 치료한다기보다 소화가 돌아오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환경이 바뀌면 몸은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따뜻한 차의 상징입니다. 전통에서는 생강이나 계피, 대추처럼 따뜻한 성질의 재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열이 많거나 속쓰림이 심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따뜻함은 누군가의 처방이 아니라 당신의 체감이 기준입니다. 한 모금 마시고 편안해지면 좋은 방향일 수 있고, 한 모금 마시고 더 불편해지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몸은 늘 답을 줍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여기서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입의 신호를 볼 때 당신은 불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돌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으로 해석하면 몸은 더 경계하고, 경계하면 소화는 더 굳을 수 있습니다. 돌봄으로 해석하면 몸은 안전을 배우고, 안전을 배우면 흐름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은 아침의 입 신호를 나를 겁주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나를 살피기 위한 안내로 바꿔보세요. 이 변화는 작은데 매우 강합니다. 의식이 바뀌면 리듬이 바뀝니다. 리듬이 바뀌면 당신의 하루가 바뀝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아주 실용적인 체크 한 가지를 드립니다. 아침에 입이 텁텁할 때 오늘 하루의 3가지를 바깥 확인해 보세요. 수분을 충분히 마셨는지, 늦은 야식과 과식을 줄였는지, 그리고 날숨을 길게 하는 호흡을 하루에 3번이라도 했는지. 이 3가지는 작은 실천이지만 당신의 비위 리듬과 신경계 리듬을 동시에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점점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은 분리된 기관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흐름이라는 것을.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댓글로 당신이 아침에 가장 자주 느끼는 신호를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건조, 쓴맛, 텁텁함, 냄새, 혹은 피로. 그리고 이 리듬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입안이 조금 더 맑아지고, 당신의 숨이 조금 더 길어지고,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럽게 정렬되길 바랍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하지만 이 채널의 내용은 치료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대신 마음을 진정시키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자기 돌봄 안내입니다. 통증, 호흡 곤란, 심각한 불면, 공황 발작, 장기간 지속되는 우울, 또는 자해 충동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느끼는 입안의 신호는 단순히 구강의 표면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입은 문이고 그 문 뒤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밤새 어떤 리듬으로 쉬었는지, 어떤 리듬으로 잠들었는지, 어떤 리듬으로 소화를 마무리했는지, 어떤 리듬으로 긴장을 품고 있었는지, 그 리듬이 아침의 숨과 혀와 타액과 맛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입을 닦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리듬을 돌보는 쪽으로 방향을 옮깁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전통에서는 비위가 운반하고 바꾸는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들어온 것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으로 바꾸고 남는 것을 내보내는 중심. 당신의 하루는 그 중심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심이 지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려가야 할 것이 머물고 말라야 할 것이 눅눅해지고 맑아야 할 것이 탁해집니다. 전통에서는 이런 모습을 습과 담과 탁함 같은 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언어로 옮기면 생활 리듬이 흐트러질 때 소화 과정이 부담을 받고 수면이 얕아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입안이 건조해지고 아침에 불쾌감이 커질 수 있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정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당신은 분리된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의식, 호흡, 진동, 기억, 그리고 소화의 흐름이 서로를 만집니다. 당신 안에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특히 아침에 입이 쓰고 마르며 혀가 텁텁하다고 느끼는 날에는 전날의 속도를 떠올려 보세요. 과식했나요? 늦게 먹었나요? 마음이 급했나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화를 삼키고 잠들었나요? 이런 것들은 단지 마음의 일이 아니라 몸의 긴장 톤을 바꿉니다. 긴장 톤이 바뀌면 호흡이 얕아지고 호흡이 얕아지면 밤사이 입이 더 마를 수 있습니다.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면 더 마릅니다. 침이 줄면 혀 표면이 더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부터는 작은 조정으로 시스템에게 길을 내어주세요.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부드럽게 확인하겠습니다. 입냄새나 입마름이 늘 비위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잇몸 염증, 충치, 치석, 혀 표면의 상태,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약물, 수면 무호흡, 만성 비염과 코막힘, 위식도 역류, 특정 식습관, 흡연과 음주, 그리고 전신질환의 신호가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집에서 돌봄을 하면서도 신호가 오래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입안의 통증, 잇몸 출혈, 삼키기 어려움, 지속적인 속쓰림, 가슴 답답함,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가 함께 있거나 입냄새가 수주 이상 지속된다면 치과나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은 영성의 기본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부터 당신에게 5개의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은 아주 단순하지만 함께하면 리듬이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꾸는 것은 증상 하나가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 바뀌면 아침의 입 신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치료를 약속하는 말이 아니라 돌봄의 방향입니다. 당신의 몸이 더 편안해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첫 번째 실천은 밤의 마무리입니다. 당신의 비위는 밤에 쉬어야 합니다. 쉬지 못하면 아침의 입은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마지막 섭취를 조정해 주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늦은 야식과 과식을 줄이고 단 음식과 술과 기름진 음식을 밤의 습관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에서는 늦은 시간에 과한 섭취가 내려가는 힘을 방해한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언어로는 수면의 질과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방향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강요가 아니라 실험을 합니다. 일주일만 바꿔보고 아침의 입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관찰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당신 안에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두 번째 실천은 물의 리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몸은 많이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는 대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몇 모금, 점심과 오후에도 한 번에 몰아 마시기보다 작은 모금들을 나누어 마시기, 그리고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날숨을 조금 더 길게 내쉬기. 이때 당신은 몸에 이렇게 말합니다. 급하지 않다. 나는 천천히 운반한다. 나는 천천히 바꾼다. 나는 천천히 내려보낸다. 물의 리듬은 삶의 리듬을 닮아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세 번째 실천은 혀의 정리와 침의 회복입니다. 혀의 설태는 하루아침에 생기기도 하고 생활 습관과 구강 건조의 영향으로 두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공격적으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정리하고 침이 돌아올 환경을 만듭니다. 양치를 하고 혀를 부드럽게 닦은 뒤 아주 잠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코가 막혀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은 아침의 건조와 냄새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 코가 편안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방의 습도를 너무 낮추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환경으로 큰 신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네 번째 실천은 비위를 달래는 바의 호흡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만트라를 정확히 붙이겠습니다.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올립니다. 들숨은 자연스럽게 날숨을 조금 더 길게 그 길어진 날숨이 배 위의 손을 아주 조금 내려앉게 합니다. 억지로 배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 호흡을 아침에 3분, 밤에 3분. 당신이 배를 부드럽게 만들면 마음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위도 덜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입니다. 의식, 호흡, 진동, 빛, 기억, 신성, 현재, 깨어나다. 당신 안에 있다. 에너지장, 프라나, 루아흐, 칩게치, 연결.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다섯 번째 실천은 배를 따뜻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한국의 겨울에 온기가 몸을 설득하듯 배의 온기도 비위를 달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찜질팩을 배 위에 잠깐 올리거나 따뜻한 보리차처럼 부담이 적은 따뜻함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통에서는 생강이나 계피, 대추 같은 따뜻한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속쓰림이 심하거나 열감이 강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극적인 재료는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마시고 난 뒤 더 편안해지는가, 더 불편해지는가. 편안해지면 그 방향이 당신에게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편해지면 다른 따뜻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돌봄은 유연해야 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여기까지가 실천의 뼈대라면
이제 당신의 감정의 습관을 한 겹 더 다룹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위의 흐름은 생각보다 감정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속상할 때 배가 먼저 굳나요? 걱정이 많을 때 입이 먼저 마르나요? 화를 삼킬 때 쓴맛이 올라오나요? 이런 경험은 흔합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감정을 저장하고 소화는 감정을 처리합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생각이 많아지면 비위가 지친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언어로는 스트레스가 소화 기능과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소화를 먹는 것으로만 관리하지 말고 생각의 속도로도 관리해 보세요.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면 입의 신호도 종종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생각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입 신호를 만났을 때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입이 텁텁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불쾌함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대신 단 한 문장만 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몸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 그 다음 길게 내쉽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혀와 입안을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란 몸이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당신이 자동 반응을 바꾸면 몸은 새로운 길을 배웁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이 자주 묻는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설태가 하얗고 두껍다가 어떤 날은 노랗게 보이고 어떤 날은 하얗게 탁하게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정상인가? 정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혀의 상태는 수분 상태, 수면, 음식, 위생, 흡연 여부, 스트레스, 호흡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혀를 공포의 거울로 만들지 마세요. 혀를 안내의 거울로 만드세요. 며칠 동안 관찰해 보세요. 늦게 먹은 다음 날은 더 두꺼운가? 술을 마신 다음 날은 더 마르고 쓰게 느껴지는가? 코가 막혀 입으로 잔 다음 날은 더 심한가? 이 관찰은 당신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는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 당신의 입과 장의 관계를 부드럽게 짚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더부룩할 때 입냄새가 더 심해진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비가 심할 때 입이 더 텁텁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이 쓰릴 때 쓴맛이 더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화 시스템은 한 덩어리이고 그 덩어리의 흐름이 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전통에서는 이것을 상하의 흐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자신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아침의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배를 흔들거나 강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산책, 아주 부드러운 스트레칭, 그리고 복부에 따뜻한 손을 얹은 채 길게 내쉬는 것.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내려가는 흐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자극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한국적인 생활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옮기겠습니다. 당신은 바쁜 아침에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나요?
커피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몸은 공복의 자극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이 이미 마르고 쓴맛이 있는 아침이라면 먼저 따뜻한 물 한 모금과 긴 날숨으로 몸을 안정시킨 뒤에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점심 이후에는 물을 몰아 마시는 대신 작은 모금들을 나누어 마셔보세요. 저녁에는 늦은 시간에 과식을 줄이고 잠들기 전 3분의 배 호흡을 해보세요. 이 작은 조정은 당신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돌봄은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여기서 당신에게 아주 분명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실천은 반드시 더 편안해져야 합니다. 더 불편해지면 멈추고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따뜻한 차나 특정 재료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속이 타는 느낌이 강해지거나 속쓰림이 악화되거나 두근거림이나 불안이 커진다면 그 방향은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답을 줍니다. 우리는 그 답을 존중합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마지막 통합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느끼는 입의 신호는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입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제 너무 급하지 않았니? 너는 어제 너무 늦게까지 버티지 않았니? 너는 어제 내 몸을 너무 뒤로 미루지 않았니? 그리고 당신은 오늘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조금 더 먼저 두겠다. 나는 오늘 내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하겠다. 나는 오늘 내 밤을 조금 더 이르게 마무리하겠다. 나는 오늘 내 물의 리듬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겠다. 나는 오늘 내 배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하겠다. 이런 답들이 쌓이면 몸은 새로운 기억을 만듭니다. 기억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날 아침에 입 신호가 조금 더 맑아진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리듬의 결과라는 것을 당신은 몸으로 알게 됩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댓글로 당신이 아침에 가장 자주 느끼는 신호를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건조, 쓴맛, 텁텁함, 냄새, 피로, 혹은 불안.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참여는 누군가에게는 큰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입안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숨이 조금 더 길어지고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샨해지길 바랍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하지만 이 채널의 내용은 치료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대신 마음을 진정시키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자기 돌봄 안내입니다. 통증, 호흡 곤란, 심각한 불면, 공황 발작, 장기간 지속되는 우울, 또는 자해 충동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